프랑스의 한 농부들이 밭에 돼지 분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해 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무단 점거자들이 농부들의 목초지에 캐러밴을 세우고 눌러앉은 겁니다. 가축 사료용 풀을 기르던 소중한 밭이었는데 말이죠.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결국 농부들은 트랙터 6대를 몰고 나와 악취나는 분뇨를 뿌렸습니다. 점거자들은 트랙터를 쫓아가 막으려 했지만 지독한 냄새는 못 이겼죠. 결국 스스로 떠났고 온라인에선 이게 정당방위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서 한 시장 후보가 음료컵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운전자가 후보에게 음료컵을 던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피습이 스스로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보정 모 씨가 10년지기 헬스트레이너와 짜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선거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선거 보르며 전에 이미 범행을 시인하고도 목 보호대를 찬 채 유세를 이어가 선거를 완주한 겁니다.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 부실 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국 명산의 바위에서 정체불명의 쇠말뚝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1985년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서만 45cm짜리 쇠덩이 22개가 무더기로 뽑혀 나왔는데요. 수상한 건 말뚝이 박힌 위치였습니다. 하필 풍수에서 명당이라 꼽는 산줄기 자리마다 정확히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일제가 한반도의 전기를 끊으려고 명당마다 일부러 박아 놓은 거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끊겨 이제 이 땅에선 큰 인물이 안 난다는 절망까지 번졌죠.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정부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쇠말뚝 뽑기 사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냉소를 보냈습니다. 그냥 옛날 토지 측량용 말뚝일 뿐인데 무슨 저주냐는 거였죠. 그러자 한국은 말뚝의 정체부터 밝히기로 관점을 바꿨습니다. 측량용이라면 좌표를 나타내는 십자선과 삼각점 번호가 새겨져 있어야 했는데요. 상당수는 삼각점과 딱 맞아떨어졌지만 표식조차 없는 엉뚱한 바위에 박힌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뽑아낸 쇠말뚝만 300개가 넘었지만 일제가 박았다는 결정적 증거도 측량용이라는 확답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장군이 조선인 통역관에게 쇠말뚝의 비밀을 털어놨다는 소문이 발단이었는데요. 정작 그 통역관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전기를 끊으려 혀를 박았다는 이야기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을 두고 수백 년 전부터 떠돌던 설화였습니다. 그러자 풍수학자들 사이에선 의미심장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쇠조각이 땅의 기운을 실제로 끊을 순 없지만 명당마다 박혔다는 소문만으로도 사람들 마음엔 패배감이 심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해석이 맞다면 쇠말뚝이 노린 건 처음부터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었던 셈이죠. 수십 년을 짓눌러온 그 두려움을 제 손으로 파헤쳐 끝내 걷어낸 한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북 경주월드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더의 빈 객차가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지상 승강장에 진입하기 직전 궤도를 벗어나면서 추락했는데요. 이 객차가 떨어지며 다른 객차 2대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충돌한 객차에 타고 있던 5명은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치료 뒤 모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떨어진 객차는 관람객 출입이 통제된 안전격리구역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주월드는 관람차 운영을 중단하고 스위스 제작사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화제가 된 충격적인 레시피입니다. 타피오카 펄이 든 버블티를 냄비에 붓고 끓입니다. 그리고 이걸 컵라면에 그대로 부어버리는데요. 펄이 둥둥 뜬 버블티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달콤한 버블티와 짭짤한 라면 국물의 조합. 상상만 해도 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는데요. 그런데도 만든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먹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합 도전해 보실 수 있나요? 허경영을 믿을 것인가? 안규백을 믿을 것인가?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차라리 허경영 말을 더 믿겠다는 반응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탈영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의혹인데요. 한 시민단체는 안 장관이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 복무 기간은 14개월인데 기록엔 22개월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야권은 병적 기록부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안 장관은 탈영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오해할 내용이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그냥 나를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야권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전 단장. 그 공로로 지난해 보국 훈장까지 받은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오늘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인 무종사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그를 불기소했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가담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요. 특검은 그가 상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부대에 하달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일 밤 통화에서 충성 계속 작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단장은 그저 인사를 한 것이고 군의 특성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당황스럽다면서도 기업대로 소상히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한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과급 등을 상품권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으로 임금을 대신하면 생계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 그렇게 확신한다면 의원들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받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법안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베트남 고교 전국 수석이 의대도 미국 명문대도 아닌 카이스트를 택했습니다. 먼저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교육 수준이 높고 실용적이라서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배운 걸 실제 제품으로 연결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왜 카이스트인가요? 한국의 MIT라 불릴 만큼 과학기술로 유명해서요. 서울은 즐길 게 많아 산만해질 것 같았어요. 의대 진학은 생각 안 했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즐거워요. 치열한 입시, 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공식을 외우기보다 숨은 원리를 이해하려 했어요. 남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안 거죠.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삼성 같은 강력한 기술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어요. 참, 저 K-팝 팬이에요. 트와이스를 좋아하고 지드래곤이 카이스트 초빙 교수였던 것도 호감이었어요. 요즘엔 이런 것도 당근마켓에서 거래됩니다. 무려 57억짜리 아파트가 당근 직거래로 올라온 겁니다. 이유는 아까운 복비 때문인데요. 복비는 거래액의 최대 0.55%, 57억이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사고가 나도 중개사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계약서 작성만 10만 원에 맡기고 당근이나 카페로 직거래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중개사라는 직업이 위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